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웨이보와 틱톡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국 영상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감정이 극에 치달아 반한 운동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제 NGO 인권 변호사는 결국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뉴욕 오피스 회의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던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식당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선명했죠.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국제 NGO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인 중국계 미국인 리우 메이와라고 해요. 이 사연은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충격과 분노를 치밀게 한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메이와 봤어? 옆자리에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구조적 차별이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중국 웨이보와 틱톡에서 노투코리아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씩 보여주는 영상들에는 한국 거리에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거나 택시에서 거부당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벌써 중국 내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 상품을 취소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도 없어. NGO 디렉터인 제니퍼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혐오를 묵인하는 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자부하면서 이런 차별을 방치하고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죠.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어릴 적 미국에서 받았던 차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이번 일을 내가 맡았으면 해. 제니퍼는 책상 위에 있던 파일을 밀어주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정보였어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리포트를 작성해줘. 우리는 이 사안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저에게는 사명과도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하겠어요. 밤새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알려졌지만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사례도 종종 보고됐어요. 이건 한국의 민낯을 밝힐 기회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중국인 관광객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제 결심을 더욱 굳게 했어요. 탑승구에서 브라이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SNS에서 노투코리아 해시태그가 이제 1억 뷰를 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한국의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야. 좌석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중국계 미국인이 아닌 그저 정의를 찾아 나서는 한 인권 변호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익숙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몸은 지쳤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그 순간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했어요.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 안내문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입국 심사대에는 중국인 전용 카운터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말했어요.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오는 길에도 중국어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중국어 배지를 단 사람들도 여럿 보였어요. 어쩌면 공항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쇼윈도일 뿐이야. 도심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도 중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닐 거야. 관광객을 위한 겉모습에 불과해. 지하철에서도 모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나왔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도 4가지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이건 예상 밖이네. 옆자리에 앉은 현지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제가 쳐다보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적대감은커녕 친절함이 느껴졌죠.
명동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곳곳에서 중국어 간판과 중국어로 손님을 부르는 상점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한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입구에는 중국어로 중국인 손님 환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영상 속에서 중국인을 쫓아냈다는 그런 식당과는 정반대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제가 여권을 내밀자 중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어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태도는 전혀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방에 들어와 짐을 풀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역시 관광지는 다 거칠해지. 진짜 모습은 따로 있을 거야. 노트북을 열고 다시 한번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에서 쫓겨나는 장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장면. 분명 실제 상황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내일은 영상 속 식당을 직접 찾아가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뒤로하고 오늘의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진실을 찾으러 가자.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영상 속 식당을 찾아 나섰어요. 노트북에 저장해둔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식당 간판이 잠깐 비치는 장면이 있었죠. 강남 오리 전문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해 지도 앱으로 식당 위치를 검색했어요. 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상 속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오리 전문점이란 간판이 선명했어요.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혼자 온 손님인 척하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는 시간이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죠.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 가족도 있었습니다. 여기 중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나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오세요. 중국 관광객분들이 한국 오리오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나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의아해졌어요. 아니요, 전혀요. 저희는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제 시선이 벽에 설치된 CCTV에 닿았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취재하신다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이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손님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특히 국적을 이유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이에요. 여기 간판이 보이는데. 매니저는 영상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저희 가게가 맞지만 이런 일은 없었어요. 게다가 이 영상 속 내부 모습은 저희 가게와 달라요. 혹시 최근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안내받아 최근 2주간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장면과 유사한 상황은 찾을 수 없었어요. 식당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그 영상을 다시 면밀히 분석했어요. 영상 출처를 추적해보니 처음 올린 계정은 익명의 웨이보 사용자였습니다.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보니 계정 생성일이 영상 업로드 직전이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이잖아. 영상을 프레임별로 자세히 분석해보니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식당 내부 장식이 실제와 달랐고 영상 속 직원 유니폼도 제가 방문한 식당과 달랐어요. 이건 중국 내 선전 목적의 영상일 수도 있겠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분노했던 차별 영상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선전이었단 말인가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뉴욕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상의 진위 여부 확인 중. 조작 가능성 높음. 더 많은 조사 필요함.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의도적인 정보 조작이라고.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확신하던 마음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내일은 실제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어제와 다름없이 활기찼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 달랐죠. 혼란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봐야겠어. 간단히 아침을 먹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베이징에서 온 리씨 가족이었어요. 부부와 10대 딸이 함께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 언론사에서 왔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경험을 취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불편한 경험이나 차별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처음 온 나라인데도 중국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죠. 다음으로 만난 상하이에서 온 장 씨 부부는 3일째 한국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혹시 불쾌한 경험은 없으셨어요? 장 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당황한 적은 있지만 누군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길을 잃었을 때 한국인 대학생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계속해서 여러 중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했죠. 정말 그럴까? 인터뷰용으로 연기하는 건 아닐까?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중국어로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이드 투어가 끝난 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가이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게 좋죠. 물론 일부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규칙을 무시할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개인의 행동 때문이죠. 저녁에는 동대문 쇼핑센터로 향했습니다. 한 의류 매장에 들어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오세요. 우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이에요. 응대하기 힘들지 않나요? 언어도 다르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간단한 중국어는 다 배웠고 번역 앱도 사용해요.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운전기사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보이네요. 네, 많죠. 코로나 이후 다시 늘어났어요. 중국인 손님 태우기 싫진 않으세요? 왜요? 돈 잘 내는 손님인데. 가끔 목적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요즘은 번역 앱이 있어서 괜찮아요. 호텔 로비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중국어로 저에게 인사했을 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완한, 시에시에.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관광객들, 가이드, 상점 직원, 택시기사.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믿었던 것과 달랐어요. 차별이 아닌 환대의 이야기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계속되는 취재로 얻은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봐야겠어. 호텔 로비에서 주변 카페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추천받은 카페로 향해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뉴욕 사무실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을 정리했죠. 타이핑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2시간 정도 작업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갑이 없잖아. 테이블 위, 가방 안, 주머니. 어디에도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여권 사본, 현금까지 다 들어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으로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갑을 보신 적 있나요? 검은색 가죽 지갑인데. 직원은 카운터 아래를 살펴보더니 제 지갑을 꺼냈어요. 손님이 화장실 가실 때 테이블에 두고 가신 것 같아요. 다른 손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지갑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카페에서는 늘 분실물을 잘 보관해요. 순간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중국이었다면 아마 안 돌려줬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직원은 불쾌한 기색 없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손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손님일 뿐이죠.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존중의 메시지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은 그냥 농담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근처 경찰서로 향했어요. 여권 사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들었던 불안감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분실 신고라도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서 입구에서 한 경찰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실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요. 혹시 기록만 남겨두려고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단한 양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벽에 붙어 있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이 어떤 노인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매로 보이는 노인이 길을 잃었던 것 같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혔는지, 얼마나 선입견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했는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공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공원에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공원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 쓰레기통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봤어요. 지갑을 잃었던 순간의 두려움, 그것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제 무의식 속에 있던 편견이 드러났던 순간, 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확신했던 진실이 이제는 흐릿해져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죠.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 모은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물리적인 증거는 많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뭘 믿어야 하지?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리우 메이와 중국계 미국인, 인권 변호사, 그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내가 차별에 민감한 건 내가 항상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차별을 찾으러 왔는데 환대를 발견했죠. 아마도 난 내 경험을 모든 곳에 투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침대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 사무실과의 화상회의가 30분 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니퍼와 브라이언,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메이와 어떻게 지내?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울은 예상과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브라이언이 궁금해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차별의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중국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곳곳에 있고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줘요. 화면 속 동료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제니퍼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그 영상들은, 웨이보에서 본 그 모든 사례들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 매니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CCTV 확인 결과도 영상과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건가? 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건 말을 잇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했어요. 제 안에 있던 편견이 무너질 때 느껴지는 불안감이에요. 왜 저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편견이 무너질 때 나는 왜 불안한가? 제니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메이와, 이건 중요한 깨달음이야.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어. 그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지. 브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혼란은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 모두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게 깨질 때는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기 마련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니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지. 내가 발견한 대로. 만약 그 영상들이 조작되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발견이야. 회의가 끝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니퍼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전화기를 들어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중국인 커뮤니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호텔방에서 나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문득 제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다 문득 물었습니다. 제가 중국계라는 걸 아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눈치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마도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중요한가요? 제 정체성, 제 출신, 제 경험.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일은 더 솔직하게,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어.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소개해준 중국인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편견 없이 듣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서울대학교 근처 카페였어요. 중국인 유학생 모임의 대표인 왕 리안응얀을 만나기로 했죠. 리우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왕 리안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은 어떠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언어 때문에 힘들었죠. 하지만 대학교 내 중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차별보다는 미묘한 선입견이 있어요. 가끔 음식 냄새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최근 웨이보에서 퍼진 한국의 중국인 차별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인 유학생 5,000명 이상이 서울에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이태원의 한 중국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장 웨이쟁 웨이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사업을 해왔다고 했어요. 장 씨, 한국에서 사업하는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복잡한 사업 규제. 하지만 중국인이라서 특별히 차별받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져서 장사가 잘 됐죠. 오후에는 서울에서 중국어 교사로 일하는 순 리선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순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중국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해요. 물론 가끔 선입견이 있기도 하지만 대화를 통해 많이 개선되죠. 최근 중국인 차별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영상들이 퍼진 후 제 학생들이 걱정스러워하며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한국에서 차별받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런 극단적인 경험은 없었다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중국인들, 그들의 경험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죠. 첫째, 누구도 웨이보 영상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극단적인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어려움은 있지만 대부분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점. 셋째,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에 열려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믿었던 한국의 중국인 차별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들만 편집되어 해외에 퍼진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니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다양한 중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일관되게 웨이보 영상과 달랐어요. 이건 혐오가 아니라 왜곡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니퍼였어요. 메이화, 이메일 봤어. 흥미로운 발견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 무엇인가요? 그 웨이보 영상들의 출처. 누가, 왜 그런 영상을 만들어 퍼뜨렸는지. 가능하면 그 배경까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들어 퍼뜨렸을까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전할 이야기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가져온 건 처음 예상했던 차별의 증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어땠어? 서울은?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니퍼, 브라이언, 그리고 다른 동료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돌아온 리우 메이와입니다. 저는 한국의 중국인 차별 실태 조사라는 임무를 받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웨이보에 퍼진 영상들을 확인하고 실제 차별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중국인 차별은 과장되었거나 조작된 프레임이었어요.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제니퍼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제가 직접 영상 속 식당을 방문했을 때 매니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장면은 그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또한 웨이보에 영상을 올린 계정들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이 영상 업로드 직전에 만들어진 새 계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다양한 중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유학생, 사업가, 결혼 이민자, 교사. 그들 중 누구도 영상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극단적인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웨이보 영상들은 누가, 왜 만든 거지? 제가 한국 언론사와 협력해 조사한 결과 이 영상들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한중 갈등을 조장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일부 사례를 확대하는 건 새로운 혐오를 낳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혐오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분노는 또 다른 혐오를 낳을 수 있어요. 제니퍼가 입을 열었습니다. 메이와 용기 있는 발표였어.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지만 진실을 밝혀주어서 고마워. 그럼 우리 보고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제니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지. 한국의 중국인 차별은 과장된 프레임이라는 결론으로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메일함에는 한국에서 만났던 중국인 유학생 리안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리우 변호사님, 인터뷰 후에 생각해보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오해들이 풀리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나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경험을 모두 담아내려 했어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제가 느낀 감정의 변화, 깨달음의 순간들까지 솔직하게 적었죠. 일주일 후 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중국인 차별은 과장된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여러 언론에서 주목받았어요. 중국 SNS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니퍼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메이와 좋은 소식이 있어. UN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보고서에 관심을 보였어. 국가 간 갈등과 혐오 확산 방지에 대한 특별 세션에 너를 연사로 초청했어. 놀라움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영광이네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연히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던 창이 열려 있었어요. 다시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예약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다시 서울로 갑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으로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항공권 예약 확인 메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사람들 속에 있다. 내가 본 한국은 그들이 말한 한국과 달랐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반환운동으로 번질 뻔한 영상을 본 한 인권 변호사의 한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국가 간 갈등과 혐오 확산을 막아낸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준 인권 변호사의 이야기는
국가 간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